베이지안 룰입니다. 머신러닝과 함께 다시 떠오르고 있는 확률 기법인데요. 기존의 인공지능 기법과는 달리 확률을 이용한 기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냈을 때 좀 더 신뢰감 있고 또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나올 확률 몇 퍼센트, B가 나올 확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딱 제시를 해줘야지 그 결과를 듣는 사람도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하고 비슷하고요. 저번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건 대부분 분포의 형태를 띱니다. 분포. 어떤 값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귀요미 4kg짜리 생명체가 다가왔습니다. 그 생명체가 4kg면 고양이다, 4kg면 강아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기가 4kg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4kg, 여기가 4kg입니다. 이게 고양이 분포고요, 이게 강아지 분포입니다. 고양이 몸무게가 일정한 게 아니고 강아지 몸무게가 일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려운 거예요. 기계였으면은 3kg면 뭐 기존의 어떤 의사 판단이었으면 이렇게 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게 그렇죠. 남자 여자 구분할 때도 남자가 다 이렇게 생기고 여자가 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무조건 주식이 오르고 무조건 떨어지고, 암이 무조건 이거면 암이고 이거면 아니고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분포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likelihood, 우리말로는 우도, 가능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likelihood라는 명칭을 써주세요. 그래서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B가 일어났습니다. 사건 B,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분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고양이 분포고 이게 강아지 분포라고 해볼게요. 고양이 분포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분포의 값은 0.8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고양이의 확률, 원래 살짝은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 강아지의 확률이 0.4가 되게 됩니다. 왜냐, 이 값에서의 확률은 이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명체를 봤고 그러면은 고양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익숙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넌 참 좋은 사람이지만 뭐 남자로는 안 보여,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과생이라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과처럼 시짓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서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못생겨서 차였을까, 능력이 없어서 차였을까 라고 해서 분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계속 차여왔기 때문에 이런 분포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 관점, 못생겨서 차였을 때 상대방이 정중했으면은, 이게 정중한 정도라고 할게요. X, 여기쯤이 정중한 겁니다. 여기쯤이 아주 이제 격하게 반응한 겁니다. 뭐 경찰 나오고 뭐 울고 뭐 이 정도 거절이 이 정도, 여기가 정중, 뭐 여기가 중간 정도 반응이겠죠. 그래서 정중하게 차였을 때 못생겨서 차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0.8, 능력이 없었을 때는 0.4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결론을 내가 못생겨서 차였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직 정보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차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정중히 차였을 수도 있고 격하게 차였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 분포 값이 아까 뭐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likelihood, 이것만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룰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A 사전 확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 사후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요게 사후 확률이죠. 요게 사후 확률이 들어가고, 이거는 저는 에비던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주변 우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 라고 했을 때 볼게요. 내 못생김 정도입니다. 분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던 데이터를 쌓았던 차인 거와 못생긴 거 간의 관계를 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당연히 B 차일 확률 혹은 차인 정도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못생겨서 차였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한번 더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먼저 못생김의 정도에 대한 이 베이지안 룰로 사후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요거는 내가 정보가 있고요. 내가 차였다는 거, 얼마나 격하게 차였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목격을 했죠. 그리고 요 라이클리후드는 알아내게 됩니다. 조사를 하든 뭘 하든 알아내게 되죠. 그러면 내가 못생겨서 차였을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이제 두 번째 무능력함의 정도에 대해서 이제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뭐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분포가 나오겠죠. 뭐 남자들 평균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차인 정보는 내가 직접 눈앞에서 거절을 당해봤으니까 아는 거고, 요 관계도 또 도출하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능력해서 차였을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높아요? 이게 높죠? 그러면은 내가 못생겨서 차였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해야 될 거는요 거의 없어요. 요 값은 뭐 인공지능에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나 어떤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딱 넣는 데이터나 아니면 찍은 사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테스트할 때 쓰이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고양이다 라고 주장을 한 분포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강아지다 라고 주장한 분포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요걸 갖고 이제 컴퓨터로 이 강아지 사진과 강아지다,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다 라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바로 요게 이제 학습된 결과물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누군가가 딱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딱 보고 나서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양이일 확률, 이게 강아지일 확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높은 거를 채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봤을 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암 같은 거를 해봤을 때 암이다, 암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모델로 학습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의 정보가 있습니다. 각종 뭐 신체 조건이나 신체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암일 확률, 암이 아닐 확률이 나옵니다. 더 높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어떤 뭐 부동산 오르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태, 이거는 떨어지는 여러 가지 상태, 이걸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들이 딱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오를 확률, 내릴 확률 서로 비교해서 오른다, 내린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요, A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기본 머신러닝과 똑같지만 이런 확률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확률을, 이걸 통해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를 확률이 60%지만 떨어질 확률도 4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를 확률이 90%하고 떨어질 확률 10%보단 더 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